안녕하세요. 수인제 두뇌과학 목동센터 박은하 소장입니다. 센터를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을 만나다 보면 아이의 증상의 진단명에 대해서 매우 민감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은 기관과 병원을 다녀봐도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에 대해서 매우 당황해하고 난감해 하시죠. 자,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증상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고자 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매우 답답하고 불안하고 초조하신 마음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단명이 혼재돼서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자, 주의집중 문제를 예로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주의집중 문제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질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ADHD 같은 경우 전두엽의 활성화의 저하가 주된 원인이 되어서 주의집중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주의집중 문제가 야기되지만 그 원인이 조금 다르죠. 자,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의 대화의 장면이나 학습의 장면에서 주의집중 문제를 심각하게 드러내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발달 지연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상황이 달라서 예를 들어 인지적인 능력의 부족함 때문에 학습 장면에서는 주의집중 문제를 조금 심각하게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놀이와 같은 상호작용에서는 또 주의집중 문제를 조금 덜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자세한 디테일한 부분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차이들이 있지만 대부분 단시간에 외연적으로만 그 증상을 살펴보면 모든 질환이 주의집중 문제라는 큰 틀 안에 같이 공통적으로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경우는 주의집중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나 감각 조절 통합의 문제, 자기 조절력의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증상들을 여러 가지 질환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문제들입니다. 진단을 내릴 때는 DSM이라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매뉴얼을 기준으로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지적 장애, 의사소통 장애 등등 여러 질환들이 이런 의사소통 장애 문제를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폐 스펙트럼 장애나 지적 장애에서 더 잘 설명되지 않는 경우에만 의사소통 장애라고 진단을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실제 생활에서 나타내는 증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런 매뉴얼이나 기준이 정해준 대로 그렇게 칼처럼 딱 분류해서 증상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따라서 조금 공격적인 진단을 내리기도 하고 반대로 조금 완화된 진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긴 하죠. 공격적인 진단의 경우 진단을 처음 받을 때 저희 부모님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이 상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 시기에 아이에게 치료적 개입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죠. 반대로 완화된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혹시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 아닐까 노심초사하시다가 우선 안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아이가 성장의 감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개선이 될 수 있는 여지를 좀 기다려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치료적 개입이 조금 늦어질 수 있는 그런 안이한 생각에서 치료적 개입이 늦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분명히 있죠. 자, 그래서 좀 긴가민가한 경우에는 조금 더 성장한 다음에 진단을 다시 받아보시라거나 아니면은 이런저런 치료나 훈련을 먼저 좀 실시해 보시라고 그렇게 권유를 하기도 합니다. 자, 통계를 하다 보면 오류 중에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는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희 몸에 종양이 있는데 악성 종양인데 악성 종양이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가 있고요. 악성 종양이 아닌데 악성 종양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오류도 또한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오류 모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오류기는 하지만 자, 어떤 것이 더 큰 문제를 유발하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가 ADHD인데 아니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와 ADHD가 아닌데 ADHD라고 판단하는 경우. 자, 이런 오류의 영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진단명에 초점을 맞추실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아이가 나타내고 있는 증상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아이가 겪고 있는 불편함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가 ADHD로 진단을 받았든 아니든 혹은 A라는 장애, B라는 장애 혹은 C라는 장애로 진단을 받았든
우리 아이가 실제 특정 증상을 나타내고 있고 그로 인해서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또한 보면 같은 ADHD 진단을 받았더라도 아이들마다 나타내는 증상은 다 다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느냐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흔히 앓고 있는 감기만 봐도 200여 종의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이 되고요. 그에 따라서 나타내는 증상도 고열, 두통, 몸살, 기침 여러 가지가 있죠. 그에 따라 처방과 치료 방법이 모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증상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실제 생활에서 어려움이 나타나는 모습들 그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어떤 증상을 나타내는지 어떤 불편함을 겪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주 양육자입니다. 그리고 그 증상이 왜 나타나는지 그 원인은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의 세밀하고 객관적인 관찰과 행동이 우리 아이들이 현재 겪고 있는 불편함을 하루라도 더 빨리 줄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혼재되어서 나타날 수 있는 진단명과 그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